안녕하세요. 비만관리를 하게 된 이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만관리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만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에 대한 구조를 알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몸에 대한 뼈와 근육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에 있는 근육을 한번 먼저 알아볼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뼈가 몸에 대한 중심은 뼈가 몸을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우리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근육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몸의 밸런스라는 거예요. 뼈가 자기 자리에서 잘 있고 근육이 자기 역할을 잘 해줄 때 기초 대사량도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등 관리를 하기에 앞서서 등에 대한 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조는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등 매뉴얼 테크닉을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등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우리 등에는 많은 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뼈 위에는 그 뼈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 근육들이 있고요. 근육이 이렇게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조마다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척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두개골, 후두골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요 근육이 제일 위에 있는 큰 근육이 승모근, 등세모근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승모근이라고 해요. 후두골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어깨 쪽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흉추 12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깨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요 부분이 또 많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요 밑에는 또 이렇게 해서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목에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견갑거근이라는 근육도 있고요. 견갑거근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났었을 때, 잠을 잘못 잤을 때 왜 목이 잘 안 돌아간다, 목이 잘 안 돌아가요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 견갑거근이 단축이 돼 있었을 때는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잘 안 돌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안쪽으로 해서 보면 자,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극하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이 극하근이라는 근육도 보면 견갑골에서부터 어떻게 팔 쪽으로 이렇게 연결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의 움직임이 몸통과 팔은 붙어 있는 뼈가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뼈인데 근육들이 이렇게 어깨하고 팔 쪽을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등에서도 보면 여기는 능형근이라고 해서 소능형근, 대능형근이라고 척추 쪽에서 이렇게 견갑골 쪽으로 연결되는 근육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팔 쪽, 팔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위에서 싸고 있는 삼각근이라는 또 근육이 있는데 얘는 어깨에서부터 연결돼서 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근육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광배근이라고 이렇게 넓게 있는 근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렇게 쌓이면서 몸을 잘 지탱을 해주고 움직임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승모근이 근육이 있어요. 얘 승모근은 후두골에서부터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뒤통수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보면 어깨, 그리고 얘는 흉추 12번까지 내려오는 근육이에요. 근데 얘는 이 등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근육이고 힘도 많이 받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승모근이 경직이 되게 되면 몸이 굉장히 뻣뻣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편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많이 오는 근육이에요. 대부분 어깨가 아파 죽겠어요, 목이 아파요 라고 하는 증상을 호소할 때 경직이 많이 되는 근육이에요.
자,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이 승모근이 경직됨으로 인해서 목이 아플 수도 있고 편두통이 올 수도 있고 등이 아플 수도 있고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팔도 아플 수 있는 근육이에요. 자, 비만 관리하는데 근육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근육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줄 때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요.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에너지로서 활용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몸에 축적이 되지 않아야 살이 더 찌지 않는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능형근은 이렇게 보시면 자, 견갑골, 그 다음에 경추 7번에서부터 흉추 쪽에 연결이 되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 근육이 경직이 되거나 했었을 때는 굉장히 뒷목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뒤 어깨에 대한 통증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팔 쪽에 이 근육이 경직이 많이 됐었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 등 뒤에 견갑골 위에라든지 팔 쪽에 대한 통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다음은 견갑거근이에요. 어깨 올린 근육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어깨 뼈를 위로 올리고 뒤로 당기고 목을 벌리는 그런 그런 역할들을 해요. 기능이. 근데 얘가 경직이 많이 되게 되면 목 쪽에 어깨와 상부 어깨, 그 다음에 이제 목 쪽에 대한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얘가 단축이 됐을 때는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왜 잠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안 돌아가요 라고 했을 때 얘가 단축이 되거나 했을 때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얘는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해줄 때는 어깨를 으쓱으쓱 하는 운동을 해주면 얘가 이제 운동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그냥 뭐 작은 근육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단축이 되거나 했을 때는 몸에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 근육이 단축이 되게 되면 목이 굉장히 짧아 보여요. 얼굴은 이쁜데 목이 짧으면 별로 멋진 체형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얘는 목을 좀 어깨를 얘가 단축이 됨으로 인해서 어깨를 올라오게 만들기 때문에 목도 짧아 보이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순환 장애를 많이 일으켜주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는 삼각근이라고 팔 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팔 쪽에 있는 근육인데 이 팔 밑으로 해서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그 위로 해서 이렇게 덮어져 있는 근육이에요. 근데 얘는 윗팔을 벌림이라든지 윗팔의 굽힘과 펴는 것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각근 자체가 경직이 되면 팔 쪽에 대한 통증, 어깨에 대한 통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힘을 많이 쓰는 근육 중에 하나고요. 이 삼각근 역시도 얘네가 이제 어깨 쪽 여기 극상근이라든지 승모근 쪽에 단축이 많이 돼 있을 때 얘네가 좀 딸려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딸려 가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근육이에요. 근데 근육이 자기 자리에 잘 있었을 때 일단 바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 쪽에서 굉장히 큰 근육이 이 삼각근이에요. 자, 다음은 견갑하근입니다. 견갑하근은 어깨 밑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견갑골 안쪽으로 있는 근육이에요. 근데 얘가 경직이 되거나 그러면 통증을 굉장히 많이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팔을 잘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팔을 올리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십견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오십견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50대 정도가 됐을 때 팔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오십견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견갑골 안쪽에 있는 근육이 단축이 되면 전반적으로 보면 어깨 쪽에 대한 통증부터 해서 팔목까지도 통증이 다 나오는 그런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경직이 돼 있게 되면 팔에 대한 움직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다음은 극상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극상근은 이렇게 보면 견갑골 중에서 요 상부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근육이에요.
근데 우리 요 속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깊이 돼 있어서 근육이 요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경직이 되게 되면 어깨 쪽에 대한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 팔을 벌릴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근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도 오십견이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경직이 되거나 얘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팔을 잘 못 올려요. 팔을 잘 이렇게 벌리거나 하는 동작이 굉장히 어려운 근육이에요. 얘 역시도 등 쪽에 견갑골 위에 있는 근육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극상근 아래쪽에 있는 근육인데 극하근이라고 합니다. 얘 기능은 바깥쪽으로 팔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견갑골 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떻게 팔 쪽으로 연결이 되죠. 얘는 극하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밤에 잘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얘가 아파서 밤에, 얘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극하근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밤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팔 삼각근이나 앞쪽으로도 통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요 안쪽도 통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 쪽 이게 통증이 많이 나오는 근육입니다. 자, 다음은 소원근이에요. 얘도 등 쪽에서 견갑골에서 팔로 연결되는 근육인데요. 팔을 바깥으로 돌리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에요. 근데 얘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팔 쪽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그러니까 팔이 안쪽으로, 어깨가 안쪽으로 굽었었을 때 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돼서 또 통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근육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견갑골 주변의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견갑골, 그러니까 어깨와 팔은 하나의 뼈가 아니라 따로 분리되어 있는 뼈인데, 이 팔이 어깨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근육들이 어깨와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여기에서 견갑골서부터 팔 쪽으로 연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몸에 대한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바른 자세로 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몸에 대한 움직임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네가 단축이 되거나 이완이 됐었을 때는 움직임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움직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일단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통증도 느끼게 되고, 또 속에서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 기초 대사량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원근입니다. 대원근은 아까 소원근은 이렇게 바깥으로 연결이 됐다면 얘는 안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근육이에요. 얘도 견관절의 내외전을 보조하는 그런 근육이에요. 얘 역시도 얘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깨 쪽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근육이고, 팔의 움직임에 불편을 많이 주는 근육입니다. 자, 다음은 전거근인데요. 얘는 이제 갈비뼈 쪽에서 뒤쪽 등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근육이에요. 자, 얘 역시도 얘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팔 쪽에 대한 통증이 많이 나오고, 옆구리 쪽에 대한 통증도 나오고, 등에 대한 통증도 나와요. 그리고 얘가 단축이 되어 있을 때도 팔에 대한 움직임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척추 기립근이에요. 척추 기립근은 등 쪽에서 이렇게 길게 늘어진 근육이에요. 흉부부터 엉덩이까지 쭉 해서 뻗어져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척추 세운근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그러니까 척추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세가 바르지 않을 때 얘네가 많이 이렇게 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척추 기립근의 관리를 잘 해주면 얘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근육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보신 것처럼 등에 대한 근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근육에 대해서 뼈의 위치와 근육의 위치를 알고 가셔야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몸의 구조를 알고 이 쓰임새를 알고 있었을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 움직임에 대한 가동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몸을 구성을 할 때 있어서는 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뼈 위에 근육들이 몸을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각자가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몸이 체형이 변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몸에 대한 그 대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비만관리 수업 시간에 비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음식물을 많이 먹었었을 때 걔네가 에너지로서 다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가 되지 않고 남은 잉여 에너지가 몸에 쌓이게 되면 비만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병이 있어서 어떤 내분기에 대한 질환이 있어서 비만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몸에서 잉여 에너지가 많아서 비만이 된다라고 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바른 체형을 유지함으로 인해서도 몸의 대사 촉진을 많이 잘 시킬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만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몸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그리고 나서 비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들어갈 게 이제 매뉴얼 테크닉에 대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지만 한 번들 보시고 염두를 해 두세요.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